이 절의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함수 fz가 영역 D 안에서 해석적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D 안에 있는 부분 영역 또는 D 안에 있는 선분상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함수값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유일하게 결정되는 해석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같은 보조 정리를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같은 두 가지 조건을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 fz가 D 안에서 해석함수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는 D 안에 있는 부분 영역 또는 D 안에 있는 어떤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0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주어진 함수 fz는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항등적으로 0이 됩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이 영역 D였다라 보고 이 D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함수 fz가 해석함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D 안에 있는 어떤 부분 영역 또는 D 안에 있는 어떤 선분이라 생각해 볼게요. 선분상에 있는 한 점을 생각합니다. 임의의 점을,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점을 편의상 Z0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 안에 있는 어떤 또 다른 점을 P라 놓고요. 임의의 점을 P라 놨을 때 D가 단순 연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Z0에서 요 P까지를 유한계의 선분들로 인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편의상 이 Z0가 그림 그리기 좋게 여기쯤에 있었더라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어딘가에 또 다른 점 Z1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Z2를,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Z3, 일부러 이렇게 유한계의 선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꺾인 선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한 번에 이렇게 쭉 그려도 되겠죠. 이 도형 자체가 단순하다면은요. 자,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자, 요 맨 마지막에 P를 Zn번째 점이라 할게요. 그리고 그 앞에는 Zn-1번째 점이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절선을 편의상 L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L이라는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생각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D의 경계, 이 D의 경계상에 있는 점들하고 거리를 측정했을 때 그 거리가 가장 작은 값을 편의상 D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사로 보면 요 길이가 더 짧을지 요 길이가 더 짧을지가 좀 그렇습니다만 편의상 요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제일 짧은 거리가 D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n 플러스 1개의 점들 사이에는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ZK와 ZK-1 사이의 거리예요. 이 거리가 D보다 작다라 놔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어딘가에 ZK번째 점, 요 앞에는 바로 ZK-1번째 점이 있을 때 요 거리가 요 D보다는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K는 1부터 N까지예요. 즉 요 길이도 D보다 작고 요 길이도 D보다 작고 이런 식이고요. 맨 마지막도 D보다 작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점들의 수열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Z0, Z1 얘네들을 각각 품는, 즉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로 주어지는 원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Z0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가 되는 디스크를 하나 생각해요. 이렇게 반지름이 D가 되는 거, 얘를 N0, 우리가 보통 이 대문자는 네이버드 약자를 쓴 거예요. 근방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번역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이 근방 Z0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D가 되는 근방을 N0로 표시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Z0 옆에 있는 Z1은 바로 이 N0 근방 안에 있는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또 생각하죠. 여기 이 Z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여전히 D가 되는 또 다른 근방 N1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N1은 이번에는 잘 보세요. 이 N1은 당연히 Z0하고 Z1이 D보다 작아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Z1하고 Z2도 D보다 작아야 되니까 N1 안에는 최소한도 이렇게 Z0, Z1, Z2 최소한도 3개의 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Z2를 중심으로 하고 여전히 반지름을 D로 하는 또 다른 디스크, 자, 이렇게 N2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역시 N2는 Z2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Z1과 Z3 최소한도 요 3개의 점은 모두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근방들의 수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N0, N1, N2 이런 수열들을 생각해서 맨 마지막에 N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N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ZN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가 되는 원판입니다. 이런 디스크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요 ZN을 중심으로 해서 ZN-1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N이라고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원판들을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 정리인데요. 우리 저 뒤에 가서 75절쯤에서 배우게 돼요. 75절에 정리 3번이 있습니다. 정리 3번, 이 정리의 결과를 인용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3번에 대한 증명은 75절에 가서 따로 증명하도록 하고요.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급수를 배운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 75절에 나오는 정리 3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함수 fz가 이 n0, 요 n0 하나만 놓고 볼게요. 함수 fz가 n0 안에서 해석적입니다. 이 안에서 해석적이고, 말로 설명할게요. 이 안에서 해석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선분상에 있는 각각의 점에서 fz가 0이라면 이 안에서 fz는 항등적으로 0이다라는 것이 뒤에서 배우게 될 정리 3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런 n0가 있어요. n0 안에 z0가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함수 fz가 n0 안에서 해석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n0 안에서 z를 품고 있는 작은 부분 영역 또는 바로 이렇게 선분, 이 n0가 어떤 선분 안에 있는 점이라 가정했을 때, 그래서 fz0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주어진 복수함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이 n0 안에서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요 선분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0이 된다면 n0라는 요 z0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후드 안에서도 fz가 0이다 라는 것이 뒤에서 배우는 정리인데요. 이 정리를 요 각각의 n0, n1, n2, nn에다 모두 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리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 z0 보세요. 이미 가정에 선분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n0 안에서 이 d 안에서 해석함수니까 n0 안에서도 해석함수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 정리 3번의 가정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z0 안에서 해석적이에요. 그럼 당연히 n0 안에서도 해석적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이 n0 안에서 또 다른 점 z1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z1에서도 해석적이니까 이 두 번째 요 디스크 n1이라는 요 두 번째 z1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후드 n1에서도 마찬가지로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정리로부터. 그런데 또 n1이라는 요 원판 안에는 또 z0를 품고 있어요. 그러므로 z0도 당연히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z0가 0이었으니까 이번에는 n2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도 역시 fz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네이버후드들이 바로 좌우에 어떤 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도 0이고 그 옆에도 0이고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0에서부터 출발해서 nn까지도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도 함수 fz가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p라는 점은 이 영역 안에서 임의로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언제나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5절에서 배우는 정리 3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 D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역시 0이 된다는 이 보조 정리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인이 되는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냥 설명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다음 같은 정리, 이것이 이제 이 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정리죠.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구두로 설명했던 정리거든요. 영역 D에서 해석적인 함수는 D에 포함되는 한 영역 또는 선분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D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D가 이렇게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D의 부분 영역이 있었다라 볼게요. D의 부분 영역을 편의상 2라 놔 보겠습니다. 편의상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가정으로부터 한 영역 또는 선분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 선분을 잡아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D 안에서 D의 부분 영역 2라 놓겠습니다. 또는 이제 선분이라 봐도 되고요. 여기 5하라고 해놨으니까 부분 영역을 잡든지 선분을 잡든지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편의상 그냥 2라 놓고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안에서 함수 FZ, 이 안에 있는 모든 점 Z에 대해서 FZ하고 GZ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직 D에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또는 선분 안에서 FZ 값하고 GZ 값이 같다라고 가정하고요. 두 함수는 D 안에서 각각 해석 함수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함수를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HZ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얘는 FZ-GZ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보조 정리로부터 잘 보세요. 우리는 이 D에 포함되는 한 영역 또는 선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FZ가 0이라면 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보세요. FZ도 D 안에서 해석함수이고 GZ도 여기 안에서도 해석함수인데요. 이걸 같다라고 이미 가정했잖아요. 이 부분 영역 안에서만 같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HZ는 이 안에서 이 부분 영역 이 안에서 HZ는 항등적으로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영역에서 FZ가 0이 됐어요. FZ 대신에 여기는 이제 HZ를 쓴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함수는 영역 D 전체에서 0이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증명했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D 영역 안에서 D에서 방금 전에 배웠던 보조 정리로부터 HZ는 항등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HZ가 요거잖아요. FZ-GZ였었는데 이 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말은 곧 FZ하고 GZ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즉 D 안에서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D 안에서 해석적인 함수는 D에 포함되는 부분 영역 안에 있는 함수값에 의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D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정리의 결과에 힘입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해석적 연장이라는 용어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뒤에 가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부분 영역 안에 있는 함수값에 의해서 D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다음 같은 이 그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 D1 영역 안에서 어떤 함수 F1이 이 영역 안에서 F1Z가 그냥 F1이라 합시다. 그냥 F1Z가 해석 함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D2 영역 안에서 F2Z도 역시 해석 함수였다고 보겠습니다. 즉 F1Z는 요 D1에서 해석 함수이고 F2Z는 역시 D2에서 해석 함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교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배웠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D 안에서 여기 보세요. 부분 영역 안에서의 함수값에 의해서 D에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D1 영역 안에서 F1이 해석 함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F2는 D2 영역 안에서 해석 함수였을 때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게 똑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D1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기만 해석적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여기도 해석적이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요 영역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값, 요 영역에서 정의되는 함수값하고 결국 같아야 되잖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죠. 이렇게 된다면은 전체가 다 D 영역 전체에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1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고 D1과 D2의 교집합 안에 속하는 어떤 점 Z에 대해서 이 Z에서의 함수값 F2도 역시 해석적이거든요. 이때 우리는 F2를 뭐라 얘기할 것이냐면은
요 교집합 영역 안에서의 우리는 해석적 연장이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일하게 결정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D1 영역 안에서 해석적인 어떤 함수 F1이 있었을 때 교집합 범위에 해당되는 이 범위 안에서의 함수값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함수값을 그냥 F2라 놨다면 F2는 이 교집합 영역 안에서 F1의 해석적 연장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F2가 요 영역 안에서 F1의 해석적 연장이고 여기 또 보면은 여기가 F3가 있었더라 볼게요. F2가 바로 이 영역 D2 안에서 해석적이고 여기 교집합 범위가 있죠. 이렇게 교집합 범위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F3는 이 교집합 범위 안에서 F2의 해석적 연장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죠. 즉 여기 F1, F2, F3가 있을 때 F2가 이 영역 안에서 F1의 해석적 연장이고 F3가 이 영역 안에서 F2의 해석적 연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논리대로 해서 여기 집합으로 본다면 여기가 교집합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F3가 F1의 해석적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F3가 F1의 해석적 연장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F1이 해석 함수이고 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얘가 이렇고 얘가 이러니까 얘가 이렇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F1이 D1 영역 안에서 해석적일 때 교집합 범위 안에서 정의되는 함수 F2도 우리는 이 교집합 범위 안에서의 F1의 해석적 연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새로운 함수를 하나 약속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D1 영역 안에 속하는 Z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가 F1Z가 되고 D2 영역 안에서 정의된 함수가 바로 F2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1은 D1 안에서 해석함수고 F2는 D2 안에서 해석함수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F는 D1과 D2의 합집합 영역 안에서 해석함수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합집합 영역 안에서 이 대물자 F는 F1의 해석적 연장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F2의 해석적 연장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수를 이제 해석적 연장을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 해석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자, 이때 이 대문자 FZ가 D1과 D2의 합집합 안에서 각각에 대한 해석적 연장이 됐을 때 이 각각의 F1과 F2는 이 함수에 대한 원소들이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재 27절의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요약을 한다면 다음 같은 거예요. 결국 2절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정의의 개념은 이거예요. 함수 F가 D 안에서 해석함수였을 때 D 안에 있는 부분 영역이나 한 선분상에 있는 함수값으로부터 함수 FZ는 D 안에서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서 몇 번 사용될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뒤에 가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75절쯤 돼서 이걸 다시 한번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혹시 또 앞절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잊어버렸다 싶으면 다시 되돌아서 보고 복습하시면 됩니다.